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쓰는 건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힘든 시간이었는데 그래도 이겨내고 나니 우리 가족만의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저희 부부가 결혼한 지는 벌써 15년이 되어 가요. 남편과 만날 때부터 시댁 분위기가 조금 특별하다는 걸 느꼈었죠. 남편에게는 7살 위에 형이 있었는데 처음 인사드릴 때부터 시어머님의 편애가 눈에 보일 정도였어요. 아주버님은 어릴 때부터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반면 남편은 좀 말썽쟁이에 공부보다는 놀기를 좋아하는 아이였다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10살 때 일어난 일이 이 가족의 운명을 바꿔놓았던 것 같아요. 어느 주말 시아버님이 남편과 단둘이 나들이를 가기로 했던 날이었대요. 그날 아침부터 비가 많이 내리기 시작했는데 시어머님은 날씨가 안 좋으니 다음에 가라고 하셨다고 해요. 하지만 남편이 그날 가고 싶어서 울면서 졸랐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시아버님은 남편의 성화에 못 이겨 차를 끌고 나섰고 빗길에서 미끄러져 큰 사고가 났던 거예요. 그 사고에서 시아버님은 남편을 꼭 안고 자신이 모든 충격을 받아주셨다고 해요. 덕분에 남편은 살았지만 시아버님은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때부터 시어머님의 남편을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마치 남편이 시아버님을 잡아먹은 것처럼 그날의 일을 모두 남편 탓으로 돌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남편도 그때의 일로 엄청난 트라우마를 갖게 되었어요. 아빠를 잃었다는 슬픔보다도 자신 때문에 아빠가 돌아가셨다는 자책감이 더 컸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남편을 위로해주고 감싸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거죠. 시어머님은 오히려 남편을 원망했고 아주버님도 동생보다는 어머님의 편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남편은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잘해요. 제 눈엔 정말 최고의 아빠예요. 자신이 받지 못했던 사랑을 아이들에게는 절대 부족하지 않게 해주려고 하거든요. 아이들과 놀아주고 아이들 이야기를 들어주고 혹시라도 아이들이 다칠까봐 항상 조심하고요. 하지만 시댁에서의 저희 위치는 항상 어정쩡했어요. 시어머님은 아주버님만 챙기셨고 저희에게는 늘 차갑게 대하셨거든요. 특히 저에게는 더 심했어요. 저희 아이들을 보면서도 별로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저희가 아주버님보다 먼저 결혼했다는 걸 더 문제 삼으시더라고요. 가끔 친정 부모님이 정성스럽게 선물을 사서 보내주시면 시어머님은 그걸 야채 마켓에 팔아버리시곤 했어요. 그걸 우연히 알게 되었을 때 정말 충격이었어요.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사돈의 정성이 담긴 선물을 중고로 파는 건 너무 예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도 남편을 위해서는 참았어요. 남편이 어릴 때부터 받은 상처가 많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제가 시댁과 사이가 더 나빠지면 남편이 더 힘들어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시어머님이 무리한 요구를 하셔도 어느 정도는 들어드리려고 했어요. 생활비도 매달 50만 원씩 보내드렸고 명절 때마다 용돈도 따로 드렸어요. 한편 아주버님은 나이가 들어도 결혼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사업을 한다고 했다가 말아먹고 또 다른 일을 시작한다고 했다가 안 되고 그런 식으로 계속 방황하고 계셨죠. 시어머님은 그런 아주버님을 변함없이 지원하셨어요. 사업 자금이 부족하면 집까지 팔아서 도와주시고 지금은 전셋집에서 살고 계세요. 그런데 아주버님이 49살이 되던 해에 갑자기 결혼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며칠 후 시어머님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그때 들은 이야기가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 중 하나였어요. 시어머님은 저희가 먼저 결혼하는 바람에 장남 혼기를 놓쳤으니 그 값은 내야 한다고 하시면서 아주버님이 결혼하려면 집이 필요한데 그 돈을 저희가 대야 한다는 거였어요. 금액을 들었을 때는 정말 기절할 뻔했어요. 2억이라고 하셨어요. 저는 정말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저희가 언제 아주버님 결혼을 방해했나요? 오히려 좋은 분 만나시라고 늘 응원했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2억이라는 돈이 저희에게는 정말 큰 돈이었어요.
아이 둘 키우면서 맞벌이하고 그나마도 시어머님께 생활비 보내드리고 나면 저축할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되겠어요.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했을 때 남편도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님이 계속 전화를 걸어서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시니까 결국 현실이라는 걸 받아들여야 했죠. 남편이 시어머님께 물어봤지만 돌아온 대답은 더 황당했어요. 마치 저희가 시댁에 도움받고 결혼한 것처럼 말씀하면서 하나뿐인 형이고 장남인데 당연히 결혼할 때는 저희가 해줘야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온전히 저희 힘으로 결혼했고 신혼집도 저희가 마련했어요. 시댁에서 해주신 게 뭐가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도 남편에겐 형이니까 아예 도와드리지 않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희 형편에서 할 수 있는 선에서 도와드리자고 남편과 상의했죠. 그래서 3천만 원 정도는 준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물론 이것도 저희에게는 큰 부담이었지만 그래도 가족이니까 도와드리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님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3천만 원으로 뭘 하라는 거냐면서 그거 가지고 어떻게 집을 얻냐고 하시더라고요. 저희도 여유가 없다고 말씀드려도 들으려 하지 않으셨어요. 심지어는 제 친정에라도 말해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평소에는 제 친정을 무시하시더니 이럴 때만 친정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게다가 저희 친정도 그렇게 여유로운 형편이 아니었어요. 저희 부모님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다고 말씀드려도 소용없었어요. 그럼 집이라도 팔아서 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집을 팔라고요? 저희가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는 집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그 집은 저희가 10몇 년간 열심히 일해서 마련한 집이었거든요. 남편도 점점 참기 힘들어했어요. 어릴 때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시어머님께 함부로 말씀드리기 어려워했지만 이번만큼은 너무 심하다고 느끼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저희도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시어머님이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하셨어요. 지 아빠 잡아먹은 놈이라면서 형제라고는 둘뿐이면서 어떻게 그러냐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 남편이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제 마음도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어릴 때의 기억들이 다시 떠올랐나 봐요. 저도 남편을 보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남편이 받은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새삼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시어머님은 계속 연락을 하셨어요. 매일같이 전화해서 돈 이야기를 하시고 안 된다고 하면 온갖 이상한 소리를 다 하시더라고요. 심지어는 아주버님 결혼식 날짜까지 잡아놓고 집도 알아보고 있다고 하시면서 돈만 빨리 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 큰일이 날 것 같았거든요. 결국 상견례 날이 다가왔어요. 시어머님은 마치 모든 게 준비된 것처럼 행동하시더라고요. 상견례장에 가는 길에 남편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남편도 고민이 많은 것 같았어요. 형의 결혼을 망치고 싶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거든요. 상견례 장소는 꽤 고급스런 식당이었어요. 시어머님과 아주버님이 먼저 와 계셨고 곧이어 신부 측 가족들이 도착했어요. 신부가 될 분은 간호사였고 아주버님보다 16살이나 어렸어요. 부모님은 좀 딱딱해 보이셨지만 그래도 예의를 지키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서로 인사를 나누고 가벼운 이야기를 했어요. 아주버님은 평소보다 말도 많이 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하시더라고요. 아마 좋은 인상을 주려고 노력하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예상했던 대로 신부아버님이 집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시어머님이 문제 없다고 집은 다 봐두었다고 하시는데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큰 문제가 될 것 같았거든요. 죄송합니다만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저희 시댁에서는 집을 해주실 형편이 안 됩니다. 확실히 해야 할 것 같아서 어려운 자리인 줄 알면서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머님께서 저희에게 2억을 달라고 하셨지만
저희는 그 돈을 드릴 수 없고 저희 어머님과 아주버님 또한 형편이 안 됩니다. 그 말에 예비 형님 될 분의 얼굴은 일그러졌고 시어머님은 얘가 미쳤냐면서 뭐라 하더라고요. 그래도 전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결혼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알 건 알아야죠. 그리고 시어머님이 우리한테 돈 해달라고 한 거 알면서도 모른 척 가만히 있는 아주버님 태도도 너무 별로였어요. 신부 측 가족들의 표정이 변했어요. 특히 신부 어머님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신부 아버님이 조용히 그럼 신혼집은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셨어요. 아주버님이 그제야 입을 여시면서 아직 확실하게 정해진 건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신부 어머님이 딸을 보시더니 일어서셨어요. 무슨 이야기를 더 하냐며 벌써 다 끝났다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결국 신부 측 가족들이 먼저 자리를 떴어요. 신부가 될 분은 마지막까지 아주버님을 바라보시더라고요. 아마 기대했던 것과 너무 달라서 실망스러우셨을 거예요. 남은 저희끼리 있게 되었을 때 시어머님이 저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저보고 자기 큰아들 인생을 망쳤다면서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할 수가 있냐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좋은 결과를 바랐다고 하지만 거짓말을 할 수는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시어머님은 그냥 저희가 돈을 주면 되는 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그 돈을 어디서 구하냐고 물어봤지만 시어머님은 계속 저를 탓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진실을 말한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며칠 후에 아주버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결국 파혼이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예상했던 일이지만 그래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아주버님은 생각보다 담담하셨어요. 어쩌면 본인도 이 결혼이 무리라는 걸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시어머님은 달랐어요. 저 때문에 아들의 결혼이 망가졌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로 저희에게 더 차갑게 대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님은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우리 장남 인생 말아먹었다면서 온갖 막말을 하셨어요. 남편에게도 지 아빠 잡아먹더니 저런 걸 들여서 지 형 인생까지 말아먹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남편이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해줬어요. 어릴 때부터 받았던 상처들, 그리고 그 상처들이 얼마나 깊었는지를요. 남편은 항상 죄책감을 갖고 살았다고, 정말로 자신이 아빠를 죽인 거라고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님이 자신을 미워해도 당연하다고 생각했다고요. 하지만 이제는 알겠다고 했어요. 그건 사고였고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님도 그걸 모르시는 게 아니라 그냥 남편을 미워하고 싶어서 그런 말을 하시는 거라고요. 남편은 이제 더 이상 참을 이유도 없는 것 같다고, 우리 아이들까지 상처받게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저희는 시댁과 연락을 끊기로 했어요. 남편도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다고 했고, 저도 아이들을 그런 환경에 노출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연락을 끊은 지 몇 달이 지났을 때 시어머님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생활비 왜 안 보내냐고 하시더라고요. 저희를 가족으로도 생각하지 않으시면서 돈은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희도 이제 어렵다고, 앞으로는 생활비를 보내드리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시어머님은 제가 뭔데 그런 결정을 하냐고 화를 내셨지만 저희가 번 돈인데 저희가 결정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 말씀드렸어요. 그 후로도 몇 번 더 연락이 왔지만 저희는 응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정말 평화로워요. 남편도 많이 밝아졌어요. 명절 때도 제 친정에 가거나 저희끼리 조용히 보내는데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저희는 저희만의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고 있어요. 남편은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있고 아이들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저도 일과 육아를 병행하면서 바쁘지만 행복해요. 며칠 전에는 저희끼리 가족 여행도 다녀왔어요. 제주도로 3박 4일 다녀왔는데 정말 즐거웠어요. 예전에는 여행을 가도 시댁 눈치를 봐야 했는데 이제는 그런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훨씬 자유로워요. 마지막으로 이 글을 읽는 분들께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만약에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으시다면 너무 혼자서 참지 마세요. 가족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마시고
필요하다면 과감한 선택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모든 상황이 다르고 누구에게나 같은 해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적어도 본인과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건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해요. 저희는 앞으로도 계속 행복하게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서 더 단단해진 가족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글을 쓰면서도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힘든 시간을 이겨내고 지금의 행복을 찾을 수 있었으니까요. 앞으로도 저희 가족의 행복한 이야기가 계속되길 바라면서 이 글을 마칠게요. 우리는 우리대로 정말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